이번 생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 혹시 이런 말이나 생각 자주 하시나요? 저도 예전엔 이 말을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후론 습관처럼 내뱉던 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여러분을 위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의 일부분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거인이 남긴 발자취. 프랭클의 역사, 그리고 인류사에 남긴 공헌. 빅터 프랭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요, 의미치료라는 묘약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로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그 지옥보다 심한 곳,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모습을 과학자의 냉철한 필치로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을 타고 넘은 인간의 위대함을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밝혀낸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감동하며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실천적 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프랭클 자신 사상 최악의 극한 상황,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증언합니다. 나는 보았다. 자기 몫의 최후의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그런 인간상을 토대로 하여 세상에 내놓은 게 의미치료입니다. 의미치료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가 지금 목격한 인간의 고귀한 본질, 실존적 본성을 각성시키는 기법입니다. 환원하면 본래의 착하디 착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의미치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설마하니 가스실 연기로 가득 찬 나치 수용소는 아니지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고지라도 닥칠 듯한 위험감, 이런 속에 갇힌 듯한 이 답답함, 절박함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마약,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범죄의 소굴을 찾아들기도 합니다. 발광하다시피 이런 데 빠져본들, 이게 결국 구원은커녕 더한 소굴로 빠져들게 합니다. 도대체 이 공허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모든 건 태어나 생존 그리고 죽어갑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괴로움, 부조리, 절망감뿐인 내 인생.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부셔 무너뜨릴 것 같은 막연한 공허감.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걸까요? 프랭클의 메시지는 여기서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수록 더욱 진실한 인간성을 도로 찾아 진짜 행복을 잡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인생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어떠한 절망에도 희망이 있다.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의식만 하면 된다. 인간애를 넘어선 운명의 올가미.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생사의 갈림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프랭클도 장기간의 고된 생활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가 마련 의사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은 수상하다고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로 차출하더니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의사로서 동료들을 치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대로 여기서 죽느니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기아로 죽은 환자가 속출하자 수인들을 가둔 채 불을 질러 전원이 몰살당했습니다. 프랭클이 옮겨진 수용소는 티푸스가 만연, 그도 감염되어 고열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결심합니다. 죽기 전에 내 출판물을 완성해야겠다고.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간적 성숙이 다시 한번 빛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곤 다시 생각합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 그 책에 쓰인 삶의 방식대로 실천해서 모범적으로 사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 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자기의 죽음과 함께 의미치료가 사라져버린다면 의미치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미래에는 자기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의미치료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제멋대로 이를 포기해선 안 된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나는 그저 내 생명을 끝없이 믿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되는 게 없습니다. 실현되어야 할 일이 실현되지 못한 채 끝난다면 인간 존재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벌이가 인생의 의미라는 사람도 있고 세계 기록을 세우는데 전 인생의 의미를 거는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치료에서 말하는 의미란 어디까지나 노고스를 각성시켜 그것에 의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노고스를 각성시킨다는 뜻인가? 프랭클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라는 말을 사용,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창조가치, 2. 체험가치, 3. 태도가치입니다. 1. 창조가치. 창조적인 일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치 있는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 즉 1. 육아, 교육, 예술활동이나 학문, 사업이나 봉사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사람은 노고스를 각성시켜 생명 에너지를 충족시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할 수 없이 한다는 것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일은 아주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일을 한다는 건 창조 가치의 실현입니다. 일을 단지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지 말고 이를 넘어 귀중한 창조 가치 실현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인가요? 인생의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를 단지 생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프랭클은 목숨보다 소중한 원고를 빼앗겼을 때만큼 시리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는 강했습니다. 이대로 수용소에서 죽을 순 없다. 학자로서 내 학설을 세상에 남기려면 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를 죽음의 수렁에서 구해낸 창조 가치의 실현입니다. 그는 동료들이 몰래 준 연필, 종이 몇 장으로 다시 창작에 몰입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야 하는 의미였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묻습니다. 프랭클 선생님, 당신은 대학자로서 유명한 책을 쓰는 위대한 일을 하시니 창조 가치를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걸요. 거기에 무슨 의미며 창조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프랭클의 논지는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창조 가치의 중요한 건 일의 내용이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하는가, 자기 사명이 미치는 범위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그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그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이며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손님에게 맞는 최고의 천을 골라 최고로 잘 맞는 양복을 지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창조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화장품을 파는 점원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에게 어울리는 화장품을 골라 그를 매력적인 여성으로 가꾸는 일, 대단히 창조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에도 그 일이 원래 갖고 있는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같은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저쪽 방 과장은 차를 끓여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여직원에게 칭찬을 하거나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했습니다. 옆방 과장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차를 골라 정성껏 끓인다는 건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로 칭찬, 감사를 했습니다. 얼마 후 저쪽 방 직원은 사표를 내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창조 가치는 일의 내용이나 크기에 관계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담아 자기 사명감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충족시키느냐가 열쇠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그에게 주어진 일, 그가 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가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항목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일에 보람이 있나요? 그 일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그 일은 당신 생에 걸쳐 일관된 테마가 있나요? 창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2. 체험 가치.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 창조 가치가 능동적 체험이라면 체험 가치는 수동적 체험입니다. 체험이나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감동, 구체적으로 자연, 예술, 사랑, 세계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이나 예술의 아름다움에 취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에 의해 노고스를 불러 깨움으로써 생명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현되는 체험 가치를 위해 프랭클은 묻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삶의 의욕이 절로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체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험 가치는 인간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체험, 예술 체험 등 다양합니다. 단 그냥 좋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태도 가치를 체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평소 별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은 대단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요? 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 태도 가치. 고뇌에 대해 모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로 얻어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도 모범이 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달성되는 의미입니다. 즉, 태도 가치란 고뇌와 절망을 통해 자아가 소멸되고 자기 초월하여 본래의 자기, 즉 노고스에 접근된 자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본래의 자기를 표현하는 즐거움에 넘칩니다. 로고스는 사랑이므로 사랑을 표현하는 즐거움에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그 즐거움은 어떤 외적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고 확립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즐거움이 넘치면서 사랑하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태도 가치의 실현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운명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이런 수동적 태도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운명은 운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운명을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향적, 긍정적,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창조가치, 체험가치 양쪽을 다 할 수 없어도 자신의 운명에 직면하면서 고뇌함으로 해서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나요? 용모, 스타일, 재능, 운동신경, 가계, 양친, 병, 장애. 가능하면 바꾸고 싶지만 안 되는 것.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나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등 부정적이지 않았나요?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진 않았나요? 당신은 바꿀 수 없는 무엇에 대해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인생을 보다 의미 있는 걸로, 가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바꿀 수 없는 무엇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메시지를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을 바라고 있나요? 인생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의미는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충족시켜야 할 의미가 반드시 있기에 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게 간단히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절대로 인생을 체념하지 말 것. 인생에는 잘 모르는 애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둘째, 전기가 왔을 때 잘 잡아라. 멍청하게 있지 말고. 그 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이 책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기다려도 안 오더라.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하긴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 인생엔 이미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 당신이 사는 의미를 발견 못했대도 계속 당신에게 그 의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건 달아나지도 소멸되지도 않고 언제나 거기 그렇게 있다. 언젠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 보여도 오케이. 당신 방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죽기 전 어느 날 그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당신은 삶이 주는 좋은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로고 힌트를 통해 내 안의 빛을 밝혀보세요.